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행정론에 관한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 우리 세 번째 과목, 그러니까 3교시의 두 번째 영역으로 보는 시험이죠. 뭐 또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행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 즉 숲을 보면서 동시에 숲 안에 있는 나무에 초점을 둬서 공부하신다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행정이 뭐냐? 보니까 행정은 구체적인 유형, 무형 서비스로 전환해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 전달 책임의 조직 체계에 있어서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개입 활동. 와, 되게 복잡하다, 그죠? 정책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공사의 전 과정이다. 총체적 활동, 행정 관리자의 행정 관리 활동이다. 자,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걸 배웠죠. 정책은 누가 만듭니까? 이건 국가가 만들죠.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치죠. 정확히는 평등과 자유와 사회적 적절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가치 패러다임을 국민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을 실제 국민들한테 적용하는 거야. 적용합니다. 적용할 때 이 정책이 뭘로 바뀌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급여로 바뀌죠. 급여. 그래서 자, 급여를 다른 말로 뭐라는 데죠, 여러분?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는 동일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책이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즉 국민들한테 그게 다가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국민을 우리 행정론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지역 사회와 그리고 그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주민을 국민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주민을. 즉 국가가 정책을 만들면 정책을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만들어서 지역 사회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책이 상당히 거시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거시적이기보다는 어떻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적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면적 서비스. 그러면 이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관리자. 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이걸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론을 통해서 뭘 공부할 거냐면 이런 시설장들이 하는 일, 시설장들이 도대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시설장이 되기 위한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론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지만, 직원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한다. 그게 핵심이다. 정리됐죠? 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주요 공통점. 이거 좀 중요한데 사회복지 행정하고 일반 행정을 좀 구분해야 돼요. 사회복지 행정하고 일반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둘 다 공공행정을 얘기합니다. 공공행정.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시험에 사회복지 행정하고 일반 행정이 딱 시험에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공행정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들 가운데서 사회복지 행정하면은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을 행정 과정으로 바꾸는 조직 부서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건복지부 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걸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나머지 일반 행정은 뭐냐면은 그런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정부 부서들, 부처들, 그렇죠. 뭐 기획재정부,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 일반 행정으로 보시면 돼. 자, 두 개를 비교합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험 문제 사회복지행정하고 일반행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하고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을 서로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공통점. 서로 관련되고 작용되는 부분들의 기능적 집합, 개인 및 집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지원체계,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 평가하는 문제 해결 과정, 지식과 기술의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게 기획과정이라고 뒤에 가서 공부하실 텐데 둘 다 기획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가치 판단을 통한 대안의 선택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따라서, 즉 관리자의 가치가 그 안에 반영되어진다는 거예요. 평등의 가치를 갖고 있는 관리자와 자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관리자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결정의 형태나 결과가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운영의 객관화 인적 자원을 이용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갖고 관리자에서 수행되는 기획 및 의사결정 평가 과정을 거치고 조직 부서 간 업무의 조정이 요구되고 직무평가가 이루어진다. 자, 사회복지행정하고 일반행정의 차이점인데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행정, 예를 들어 재정기획부가 기획재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돈 문제를 생각하죠. 먼저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데 사회복지행정 조직들이 초점 두는 것은 뭐죠? 전적으로 이거는 인간 휴머니즘에 초점을 두죠. 일반 행정에 비해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굉장히 강조되어지죠. 그렇죠? 이건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것,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더 두죠. 공공공의보다는 지역사회 내 인지된 욕구를 충족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그 클라이언트가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무슨 복지부가 행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는 국민 전체가 되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그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바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자원을 제공하고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며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한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 휴먼 서비스 조직 관리에 필요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지며 조직 운영에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뒷단 없습니다. 사회복지 조직들은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일선직원과 수혜자의 관계가 조직의 효과성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적으로 봤었을 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조직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조직 성과의 객관적 증명 쉽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비모호성, 그러니까 모호성이죠. 비모호성이 아니라 모호성. 그렇죠?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목표 설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도 결국 어려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도 부재하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다. 이유는 뭐다? 인간이 그 사회복지 행정의 주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회복지에서 행정 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 사회복지 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 조직의 역할이 커졌다. 한정된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복지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외부 책임성 이행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가로서 우리 지금 얘기했죠? 항상 사회복지 행정을 공부할 때는 나는 시설장이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내가 시설장으로서 지금 조직적 과정, 즉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설, 즉 이 기관,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조직화시켜야 될까? 이게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효율성과 효과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 조직이 생산성을 높이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나도 이 조직의 관리자, 시설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이 사회 문제 해결에 최적합화된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효과적 관리, 조직 간 통합 조정, 외부 책임성 이행 요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행정 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번 훑어봐 주시고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기능입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이런 거예요. 자,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이 시설장, 우리 지금부터 통일을 합시다. 용어를 관리자라고 제가 통일을 할게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자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 관리자가 해야 될 일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 관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걸 행정 이념이라고 해요. 관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행정 이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정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행정 이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자, 행정 이념 네 가지 외워봅시다.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한 번 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한 번만 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자, 효과성이라는 것은, 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린 조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조직이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죠. 그러면 행정가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 그게 행정가가 갖고 있는 이념이에요. 그게 효과성적 이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조직이 성과를 내야 돼. 즉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효과성 이념입니다. 자, 그 다음 효율성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죠. 투입 대비 산출. 투입과 이에 대한 산출 개념인데, 즉 적은 투입을 가지고 더 많은 산출을 얻어야 돼요. 이게 경제적 개념이라 그랬죠. 화폐적으로 산출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여서, 즉 우리 조직 운영에 필요한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어떻게든지 이득을 많이 남겨야 돼. 또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여서 적은 비용을 갖고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돼. 그걸 효율성 이념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뭐냐면, 지역사회에 많은 주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시설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지죠. 그때 이 주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지역사회 주민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념, 그게 형평성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 A도 배가 고프고 B도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자원이 요 한 덩어리가 있어. 빵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어. 그럼 A하고 B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이걸 반을 잘라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A는 이쁘다고 더 많이 주고 B는 밉다고 안 주고 이러면은 그건 형평성 이념에 어긋난 거예요. 됐죠? 자, 접근성. 이거를 편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념을 바로 편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합법성이 등장하는데, 합법성은 여러분 지우세요. 지우시고 왜 합법성이 등장했지? 효율성. 한정되어 있고 재원은 조직이 좀 복지 행정을 해야 되고, 효과성은 클라이언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어야 된다. 즉 조직의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이념이고, 형평성, 다른 말로 공평성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접근성이라는 것은
조직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접근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사회복지행정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 효과성과 효율성 이념이 반영되어졌었을 때 우린 이것을 선별주의라고 얘기하고, 형평성과 접근성의 이념이 반영되어지면 이걸 보편주의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 두십시다. 됐죠? 예. 자,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을 이제 트래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뭐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사회복지 가치 원칙,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요구 원칙, 기관 목적 원칙, 문화적 장악 원칙, 의도적 관계 원칙, 기관 전체성 원칙, 전문적 책임성 원칙, 참여 원칙, 지도력 원칙, 계획 원칙, 조직 원칙, 권한 이용 원칙, 커뮤니케이션 원칙, 조정 원칙, 자원 활용 원칙, 변화 원칙, 평가 원칙, 성장 원칙 해서 되게 많죠. 예, 이건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 기능인데 정확히는 과정이죠. 과정. 어휘가 굴리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책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전환되는 과정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어휘가 굴리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간촐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영어 알파벳 이니셜을 따서 포스드 코르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외워볼까요? 포스드 코르베. 시작. 포스드 코르베. 자, P는 플래닝, 기획입니다. 기획. O는 오거나이징 또는 오거나이제이션 해서 이게 조직화. 자, 그 다음에 S는 스태핑, 이게 인사. 이게 디렉팅, 지시. 코디네이팅, 조정. 요 O는 이게 C도 자음이고 R도 자음이죠.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소리가 안 나니까 모음을 하나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이니셜이 아니에요. R은 리포팅, 이게 보고고요. B는 버제팅, 이게 재정, 예산 또는 재정이라고 하죠. 이밸류에이팅, 평가예요. 자, 기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었어요. 포스드 코르베. 시작. 포스드 코르베. 자, 기획이라는 거. 자, 봅시다.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다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즉 세부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일종의 대안들로 나오죠. 이러이러하게 하면 좋겠다. 이 목표가 있었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 보자라고 대안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반드시 의사결정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활동, 그것이 이제 방법론이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우린 기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행태론을 공부하시면서, 즉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공부하시면서 기획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기획 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직화를 시켜요. 조직화는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서 업무를 규정하는 것, 과업 할당 조정이 되는 과정, 조직 목표와 과업 과정의 조직 구조를 확립한다 이랬습니다. 이런 거야. 한 사람이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잖아. 근데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면 돼.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지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가 조직화되어져서 업무를 분장, 즉 분업화시켜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하나 만들잖아요. 직원이 하나가 붙어서 하나의 휴대폰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0명의 직원이 붙으면 1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한 명이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했었을 때 10명이 붙으면 반드시 10개 이상, 20개, 30개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조직화의 힘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그 조직화를 했었을 때 가장 이점이 바로 분업이거든요. 분업. 분업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개인이 하나를 만들 때 분업을 시켜서 개인이 하나를 만들 때 분업을 시켜서 5명이면 5개를 만드는 게 정상인데 5명이 됐었을 때 이것이 오히려 10개, 20개를 만드는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사 한 명 한 명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뭘 만들죠? 사회복지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생산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조직화라고 합니다. 조직화라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기획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환경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직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관을 만들었다 또는 사회복지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인사가 등장하죠. 인사가 뭐예요?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교육훈련, 우호적인 근무 조건 유지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인사, 스태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직원을 모집하고 그렇죠. 그 모집된 직원들 중에서 선발하고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발하고 이 선발된 직원을 교육하고 또 훈련시켜서 이 조직의 기획 단계에서 세우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재로 바꿔놓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우리 조직에 계속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해 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죠? 보상 체계를 개발해내죠. 월급 줘야만 있다고. 그 다음에 자꾸 진급시켜줘야만 우리 조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 체계를 개발해서 직원을 유지시키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직원을 동기부여시켜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조직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인사라고 한다. 인사.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는 거죠. 자, D가 directing, 지시인데요. 기관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 책임자의 관리 감독 과정인데 자, 이거는 관료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뭐냐면 조직 관리자가 관리자 밑에 직원한테 명을 내리는 거야. 너 이러이러하게 하세요. 그렇죠. 너 이러이러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관리자의 명에 따라서 어떻게 이 대상은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걸 지시라고 얘기합니다. 직원만 있고 관리자가 해당 명을 내리지 않고 멍하니 있다라고 한다면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을 하지 않겠죠. 그 얘기고요. 보고는 사회복지 행정가가 직원 지역사회 행정가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직원 지역사회 이사회 행정기관 후원자 등 조직에게 일어난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보고 조정이 빠졌는다. 조정부터 해야죠. 조직 활동에서 구성원들을 상호 연관짓는 중요한 기능, 사회복지 행정가는 부서 간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망을 만들어 유지하고 조정한다. 이 조정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자, 조직화를 하고 인사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들을 중간 과정 안에서 어떻게 다시금 재배치시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를 총무팀 직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너는 아무리 봐도 회계 업무 같은 걸 잘 못한다. 그럼 너는 사회복지의 사례관리팀으로 가라. 이것도 조정행위입니다. 재배치죠. 쉽게 얘기하면 직원의 디파지트, 즉 재배치 업무 같은 것도 조정이고 조직 구조에 있어서도 조직 구조가 뭐가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이 조직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 그것도 바꿔놔야 돼요. 그런 일련의 작업들. 즉 조직이 더 효과성 또 더 많은 효율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 또는 인사 또는 기타 지시 내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뒤집어 바꿔놓는 행위를 그걸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중간 과정마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죠. 보고라는 것은 조직 관리자가 이 조직화 인사 지시 조정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야.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주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고 또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이사회한테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어떻게 알려주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바로 뭐라고 한다? 보고, 리포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 문제죠. 돈 문제. 그래서 자 보시면 재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조직 행정가는 현재를 포함해서 중장기적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규정에 따라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
전부 다 지금 뭐가 하는 건가요? 관리자가 하는 일들이죠. 관리자가. 그렇죠.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세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고 또 책임성 있게 어떻게 세입하고 세출하여서 운영하는 것들이 바로 일련의 예산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해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성, 자원 및 투입 산출 같은 효율성의 평가 등을 통해서 이런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산출물들이 과연 적정하게 사용되어졌는가를 바라보는 것을 바로 평가라고 하더라.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포스드 코르베 플래닝, 기획, 오거나이징, 조직화, 스태핑, 인사, 디렉팅, 지시, 코디네이팅, 조정, 리포팅, 보고, 버제팅, 예산, 이밸류에이팅, 평가까지 여러분 잘 좀 정리해 두십시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인데 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평가고 관련해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우리 지금 앞에 뜬금없이 나왔어요. 자, 행정 조직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 행정 조직들, 즉 사회복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우리는 뭐하죠? 국가한테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들한테 기부 금품을 제공해 주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사회복지 조직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 역시도 바로 이 책임성에 근거한 거예요. 책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기준, 이념적 기준, 공익성 기준, 욕구 충족 기준이 있는데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활동이 명문화된 법령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뭘 배우셨냐면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었어요. 사회복지관 내 사회복지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은 이 최저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셨죠? 예, 그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그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념적 기준.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앞에서 공부하셨죠. 네 가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공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들을 어떻게 담보해서 이념들을 무조건 이뤄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념 실현의 장이 사회복지 행정 조직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념 실현의 도구가. 자, 공익성. 공익성은 사회복지 조직의 재량권과 관련해서 정당성 여부를 결정짓는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은 존재하는 거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역사회 요양원을 만들었어. 그렇죠. 내 돈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 내 건 줄 알아.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의 요양원이 해당되죠. 그럼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익성에 기반한 공익적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죠? 예, 공익을 위해서 이 조직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나 역시도 조직 관리자로서 이 조직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구 충족 기준. 사회복지 행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및 대응성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된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당연하죠. 예.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하셔야 되고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왜? 그 자원의 출처가 전부 국민이 낸 세금. 사회복지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슨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죠. 예, 뭐냐면 국민이 낸 세금이나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낸 기부 금품에 근거해서 사회복지 조직이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준 거 갖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조직의 구조와 직원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평가해야 되고 어떤 행정통제 기제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더라. 다 상식적인 얘기더라. 자,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 조직이론이라는 건데
이제 고전 이론, 그다음에 신고전 이론, 그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뒤따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배경, 이걸 조직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이론에 관한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만하지요? 예, 할만하시지요? 예, 지금 강의 내용 하나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올 것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 그렇죠? 그 시험에 나올 거고, 사회복지행정의 4가지 이념 꼭 기억해 두시고, 포스트 코르베 사회복지행정 과정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